설명하라고 보내준 것 같긴 한데 얘는 대충 봐도 대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일단은 대우로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이 되지. 대우 알지?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얼마가 된대? an의 극한 0이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0이다지. 이거는 어째? 절대적으로 참이잖아.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는 명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지. 근데 디귿도 대우로 써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n의 극한이 0 이면이 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으로 바뀌지. 수렴한다로. 그런데 얘는 이 명제는 참이지만 얘의 역은 거짓이라고 하면서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은 예시는 보여드린 적이 있지.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지. an이 n분의 1일 때였지.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n분의 1의 극한은 0이야. 그지? 그러면 얘 급수 n을 무한대로 보낸 n분의 1은 실제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수업 시간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얘는 발산을 했었는데 발산하는 원리는 되게 간단했지. 1은 1로 적어놓고 2도 2분의 1로 적었었어 그때. 그런데 이제 3부터 변화를 주지. 4분의 1로 바꾸고 얘도 그대로 4분의 1로 썼어. 그럼 5분의 1은 또 뭘로 바꿨어? 8분의 1로 바꿨지. 6분의 1도 또 8분의 1로 바꿨고 7분의 1도 또 8분의 1로 바꿨고 8분의 1은 그대로 8분의 1로 써놨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위에 열거되어 있는 이 급수보다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급수들이 더 확실히 작지. 더 작은 숫자 적어놓은 거잖아.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같은 값들은 제외해놓고라도. 그런데 이 급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렇게 더하면 또 2분의 1이고 요렇게 4개를 더해도 2분의 1이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2분의 1이 한없이 더해져 있는 형태, 즉 무한대로 가지. 즉 무한대보다 이 위에 적혀있는 이 식이 어째 더 크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대표적인 아이였지 얘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0이 된다고 해서 막상 더해본다고 수렴하는 꼴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틀린 예시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이 명제들만 좀 확실히 기억을 해도 이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다만 알아놔도 이 니은 디귿의 진위 여부는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삼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수렴했었지. 뭐 6분의 파이 제곱 같은 값으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얘는 발산했고 오히려 얘는 수렴했었어. 그런 것도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길이가 1인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데 세타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추가 매달려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전에 올라간 각의 3분의 2배만큼 반대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진자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구해보라.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매우 쉽지. 요렇게 내려갔어. 얼마 움직인 거야? L은 R세타 생각하면 세타만큼 움직인 거지. R세타. 자, 그럼 세타만큼 내려갔고 그 다음에 3분의 2만큼 올라간대. 그래서 여기도 R세타 하면 3분의 2세타만큼 올라갔지. 그지? 그런데 다시 얼마 내려와. 올라간 만큼 내려오니까 3분의 2세타 내려왔고 다시 얘의 또 3분의 2만큼 올라가니까 3분의 2의 제곱 세타만큼 올라가지. 그러면 다시 또 3분의 2의 제곱 세타만큼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겠지. 이것의 3분의 2만큼 또 올라가게 돼. 이렇게. 그런데 얘들을 더해보면 세타 더하기 3분의 2세타가 움직인 거리가 2개가 있지. 3분의 2세타. 또 얘도 2개 있어. 얘도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세타. 또
이것도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 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더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에만 내려갈 때 한 번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 얘를 등비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타를 하나 추가해주고 세타를 하나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러면 여기 공비가 얼마짜리? 3분의 2짜리 등비수열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칠해놓은 값은 등비급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 1-R분의 A. A가 요게 되지. 거기에 아까 인위적으로 세타를 더해서 빼준 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30 곱하면 3 빼기 2분의 6세타 빼기 세타니까 정답은 5세타 하고 답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같이 넓이가 1인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 각 변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해서 평행사변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래. 넓이가 1인 평행사변형이구나 처음에. 그런데 이게 첫째 항이네. 이게 첫째 항이야. 요거. 근데 너무 쉬운데? 이 빨간 부분은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버리는 순간 봐봐. 평행사변 넓이의 반을 가지고 있지 여기. 그리고 여기도 절반만 가지고 있잖아. 여기도 절반만 가지고 있고 여기도 절반만 가지고 있으니까 최초 주어진 평행사변 넓이가 여기 1짜리잖아. 1짜리. 근데 1짜리에 딱 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다시 그 2분의 1짜리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형이 얘잖아 지금. 이 친구. 그런데 얘도 또 어떻게 이어봐? 이렇게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랑 여기의 넓이의 반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절반만 가지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또 얘는 2분의 1의 반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느낌 잡았잖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1-R분의 A 했더니 1이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에 극한을 구하래.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 얘가 얼마로 가? 얘가 0이잖아. 0. 그지? 근데 얘는 1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얼마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국 그냥 정답은 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등비급수래. 계산하자. 1-R분의 왜냐면 코사인 X가 공비고 1-R분의 A가 얼마래? 2 플러스 루트 2로 계산된대. 그러면 역수 취하자. 역수 취했더니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고 얘 유리화 해주면 되겠네. 유리화하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즉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 그럼 요 1 까고 결국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네.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다 하면서 쉽게 풀리지. 계산적인 측면만 좀 고민을 해봐. 자, 어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이율 6% 예금 상품이 있대. 1년 동안 n번 나누어 n분의 12개월마다 n분의 6%씩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자. 이 상품에 1년간 원금 100만 원을 예금하려고 한다.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1년 후 원리합계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보자. 자, n이 2이면 6개월마다 3%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거야. n이 6이면 2개월마다 1%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원금 100만 원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이자를 n번으로 나누어
요 개월수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자. 이 상품의 1년간 원금 100만 원을 예금하려고 한다. 아,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최초 나는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뭐 n분의 12개월이 지났대.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n분의 6% 이자가 계산된대. 원금이 있고 원금에 대한 뭐를 더하니까 항상 원금에 대한 이자 n분의 6%를 계산하면 이게 묶이면서 이렇게 써졌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n분의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건 내 돈이잖아. 이 돈에 대한 또 이자가 한 번 더 계산될 거야. 어떻게? 1 플러스 100분의 n분의 6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지. 또 원리합의 식이 이게 반복적으로 곱해져. 그럼 얘를 몇 번 받는 거야? 1년 후니까 12분의 n번 받는 거지. 아닌가? 아, n번 받는구나. n번. 나도 n번 받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n번 하면 즉 그러네. n분의 12개월마다 n번 계산하면 12개월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 곱해보면.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자, 이게 두 번째 이자잖아. 근데 나는 n번째 이자를 계산하다 보면 식이 어떻게 돼 있겠어, 식이. 당연히 n번째 나의 원금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n분의 6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n번 이렇게. 그런데 얘의 극한을 계산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100만 원 괄호 분모분자 n을 곱하면 1 플러스 100n분의 6이지. 100n분의 6의 n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무리수 2의 극한꼴이 생각이 나네. 그러면 2에는 잠시 뒤로 치워놓고 얘의 역수부터 썼잖아. 6분의 100n 써놓고 수습해야지. 100n분의 6을 써야겠지. 이번엔 수습을 해야 되니까 100n분의 6 쓰고 또 원래 있던 n을 적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무리수 2의 극한을 따르고 됐지? 맞잖아.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에 요건 약분되니까 100분의 6승. 즉 100만 원 곱하기 무리수 2에 50분의 3승에 대한 이자가 생긴다. 뭐 이런 논리지. 이거야 뭐 계산기 두드려야 나오는 값이야. 자, 다음 극한 값을 계산해 보래. 이거는 뭐 되게 간단했었지. 여기 분자를 안을 빨리 통분을 해서 이렇게만 열심히 써보면 됐었어. 얘도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마찬가지로 얘도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되거든. 쭉쭉쭉 가면 2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지. 그것에 얘들은 이제 곱해 줄 거고 바깥에 2분의 1이 있고 다시 그게 2n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것만 보면 2분의 1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지. 그럼 다시 계산하면 2n분의 2n 플러스 1이고 얘는 1 플러스 2n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리미트도 써보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1 플러스 2n분의 1로 이 괄호안을 쭉 계산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것의 2n제곱이래. 그것의 2n제곱. 그럼 얘는 그냥 무리수 2의 극한꼴을 정확히 따르고 있잖아.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